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도 좋아지고 꽃도 이쁘게 피고 아주 세상은 화려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각종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도 많이 안정은 됐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하지만 글쎄요, 실제로 어땠을까요? 한 주일 동안의 부동산 시세, 시황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송도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거래가 조금 많았던 것들, 또 인기가 있던 단지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먼저 하버뷰 라인의 대표가 되는 송도 더샵 13단지 하버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전용은 101제곱미터 40평 정도 되는 단지를 골라봤습니다. 2011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12년, 그래서 꽤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가 많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13단지만큼 보면 한 553세대가 되는데 이 중에 40평형은 196세대나 됩니다. 그리고 13단지에서는 39평, 40평, 41평 이렇게 있는데 이 평형에 따라서 특히 또 방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요, 좀 섞여 있는 가격의 중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 북서방향 이쪽으로 있는 39평형짜리들은 지난해 가장 낮았을 때 호가는 8억 정도까지 갔었고요. 지금은 실제로 거래는 8억 5천에서 호가로는 9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향을 끼고 있는 이 평형대들은 북서향 쪽 가격보다는 1억 이상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대 10억이라 하면 아마 이쪽 가격, 남향 쪽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실거래는 평당 2,100 정도에 있었고요. 한 8억 5천 정도. 남향 아파트들은 잘 물건이 나오지도 않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다 10억 이상, 1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당 2,5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은 9억 밑에, 팔겠다는 사람들은 10억, 11억 이상, 이러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1공구는 항상 평당 한 1,100만 원 수준에서 움직였다 보시면 1,100에서 1,200 사이 움직이고 있다. 40평 기준으로는 한 4억 5천에서 5억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5억 미만을 주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월세는 전세 가격 수준인 1억, 보증금에 200만 원 정도, 보증금은 5천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가 되겠습니다. 102제곱미터, 여기는 42평형으로 나오는데 올해 2023년 1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두 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51세대인데 그 중에서도 42평형은 68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약 8억이 좀 안 됐었는데 실제로 매매 호가는 상당하죠. 일단은 12억 5천, 평당 3천만 원 수준의 물건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인식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전세가가 보통은 1공구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근의 아파트이고 인기가 있는 단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5억 5천 이상 6억까지도 호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갭이 한 6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갭 투자는 많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아까 1공구에서 1억에 200만이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월세 가격도 좀 더 높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보시면 이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는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도 실제로 하나 거래가 되면 기준 가격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리디움 더 퍼스트 509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갭도 적어서 투자하기 좋고 역과 충분히 가깝고 인프라도 좋은데 상대적인 저평가가 조금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용 7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형 정도 되는 그런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퍼스트는 2017년도 2월 달에 준공했으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된 아파트가 되겠네요. 1834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360세대가 30평형대가 되겠습니다.
30평형인데 매매가는 6억. 그러니까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에 한 5억 5천, 5억 4천 뭐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그 규제 완화 이후에는 6억 초반대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 10% 올랐죠. 그런 똑같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전세 가격은 평당 1,000만 원 수준, 25평형대에서 5억 8천, 2억 8천, 3억 갭도 나옵니다만 이 30평형대에서도 선택하실 만한 그런 아파트가 아닐까 이렇게 추천해 봅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한 3천에서 5천만 원을 가져가고 130, 40만 원 정도의 월세로 이렇게 유지해가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09에 있는 호반서밋 송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가지고 제가 요즘은 좀 뜸했었는데요. 한번 다시 들춰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2023년도 2월 달에 준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지정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간이 이제 5월 중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총 1820세대 중에서 1230세대가 바로 이 35평형 8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제가 6억 5천을 썼는데 사실 이 분양가가 5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옵션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5억 정도 잡고 요즘 프리미엄이 1억에서 조금 그 넘는 가격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도세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부담하고 또 그러다 보면 가격대는 6억 5천에서 7억까지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이 5월 중순까지 입주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 잔금을 치르지 않은 분양권 상태의 집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의 집들이. 그런 집들은 내가 대출을 받을 것이냐 그냥 팔 것이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 물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많다. 즉 요 호반 서밋은 5월 달에는 가격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세 가격은 한 2억 8천 정도, 3억이 좀 안 되는데요. 실거래는 뭐 3억 수준에도 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물량 부담 한번 겪고 나야 제대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월세는 다만 보증금이 아까 109나 509 또 뭐 이런 타 공구에 대비해서는 보증금이 조금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피스텔의 매매가 이루어진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로 전월세 거래가 많이 되거나 조금 말씀 한번 드리고 가야겠다는 그런 단지를 골라봤습니다. 송도 캐슬 센트럴파크입니다. 주로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 24제곱미터를 골랐습니다. 보통 한 7평 정도 되는 전형적인 원룸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롯데몰 캐슬파크 그리고 그 옆에가 바로 이 송도 캐슬 센트럴파크 그리고 그 옆에가 지웰 프루지오시티 해가지고 총 3,000세대 가까이가 바로 인천대 있고요. 근처에 몰려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전부 2019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의 오피스텔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원룸짜리들은 평균 1억 8천에서 2억 사이에 전반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1억 6천에서 1억 7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 갭 투자 1,000, 2천 정도로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투자의 기회는 되겠죠. 특히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509 인천대 있고요. 그리고 709의 뭐 테크노파크역이나 캠퍼스타운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들의 원룸의 시세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월세의 원룸 기준은 평균 전입이 가능한 기준으로는 500에 70에서 75만 원 정도, 1000에 65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반서밋 송도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3룸짜리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74 타입하고 84 타입이 있는데 주로 요 850세대 중에서 720세대가 74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74 타입 하면 평형으로 얘기하면 한 30평 정도 되겠죠. 이게 분양가가 한 2억 5천 정도 됐었거든요. 거기에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정도, 실제로 한 4천에서 6천 사이 호가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비교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에 매수가 될 거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의 DSR 한도가 조정이 되면서 오피스텔도 충분히 대출을 더 일으켜서 사서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1억 9천인데 사실 요 정도 가격이면 그 타 공구의 투룸짜리 오피스텔,
투룸짜리 오피스텔의 어떤 그 전세 가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새 거지, 그리고 방도 3개지,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 않나 추천을 해보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이 아파트만 해도 3천에서 5천 막 1억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 809에 있는 이 오피스텔들은 보증금이 1,000, 2천 수준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월세도 100만 원 내외, 가성비 좋고 또 신규 단지니까 여러 시설들 새 거잖아요. 그런 장점들 덕분에 충분히 인기 있는 단지가 아닐까,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이상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알려드렸습니다. 주간 부동산 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니 해도 전세 사기가 가장 큰 이슈였고, 거기에 대한 대책, 특별법이 발의가 된 것이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의 그 적용 대상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고, 특별법을 이제 즉시 발의하고 공포 후에 시행된다. 그리고 시행은 2년간 유효하다,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이 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 6가지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공매가 진행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경공매가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당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마세요 라든가 내가 좀 늦춰주세요, 뭐 이런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적이나 보증금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전세 사기 의도에 고의적으로 당했다라는, 그러면 막 수사가 들어오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명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우려가 될 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상당액을 전부를 못 받거나 또는 일부라도 못 받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택을 내가 임차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경매와 공매가 막 진행이 되는 거죠. 임대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이 집 내가 사겠어요 할 때에는 어떻게, 바로 낙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공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한테, 피해 임차인한테 우선적으로 사세하는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임대인이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 세금을 때려가지고는 보증금을 못 가져가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세금을 나눠서 부담하게 하는 그런 조세 채권을 남분한다, 나눈다, 이런 뜻의 그런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낙찰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뭐 내가 이 집에 살고 싶지만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디딤돌 대출을 해준다든가 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저렴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입찰주택을 딱 받으면 이거를 사게 될 때에는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감면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이 집이 뭐 60제곱미터를 안에만 들면 3년 동안 50%를 감면을 해주고, 또 그걸 넘어버리면 25%를 감면을 해준다. 이런 재산세 감면 조치를 주는 것이 전세 사기 피해 받은 사람 중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 그대로 살게 좀 해줘,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LH에서 그 집을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 공공임대주택처럼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일반 시세의 30에서 50% 가격 임대료를 내고 20년 정도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정도만 더 보자면, 이거 말고도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도 이걸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비로서 월 62만 원, 주거비로서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근데 이 기준은 1인 가구 소득으로서 월 156만 원, 그리고 재산 3억 1천만 원, 그리고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에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바로 이런 기준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한부모 조선가정을 지원하는 연 3%대의 금리 신용대출도 있거든요. 이거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 해서 한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이런 대출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그런 주택을 사서 들어가거나 임대해서 들어가는 거 말고 실질적인 또 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번에 특별법으로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부동산 투자 조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현장과는 다른 책상. 이게 뭐냐면 지금 것은 이제 오르긴 힘들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까지도 왔습니다. 매매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개월 내에 이 아파트,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것인가 뭐 이런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는데 이 전망 지수가 83.1을 기록했대요. 9개월 만에 최고치. 이게 어떤 의미냐? 작년까지만 해도 2022년도 12월 달까지만 해도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85%가 내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내릴 것 같다는 분위기는 3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뀌었잖아요. 그럼 오를 것 같아요 했던 분위기가 12월 달에는 뭐 0.1%였는데 지금은 5.1%. 이거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 막바지 분위기 막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수하는 그 문의가 꽤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책상에서는 아직도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의 압력 지수 이런 걸 볼 때 금융 변수 막 이렇게 미국에서 뭐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도 아직도 더 지역은행들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던 은행들. 그런 것들 보니까 2월달 지수가 40.7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좋아진다는 그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50이라고 보면 아직도 그 밑이라는 거죠.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이고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는 않고 있지 않냐. 여태껏은 고금리의 영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되면 내가 소득이 없어지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집은 무슨 집이냐. 이런 식으로 그 분석을 해가지고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연구하는 전문 기관들의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하나 힘의 균형은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그렇다면 자금 조달을 적게 해서 돈을 조금 들여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이 적게 들어가는 분양권, 무주택 실거주자라면 반드시 이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최소 만기가 길게 남은, 그러니까 입주 기간이 길게 남은 2025년도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의 분양권은 충분히 들어오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숫자 잠깐 보이시는데 이게 4267 이게 뭐냐면 소위 송도의 제일 아파트 가격이 4억짜리가 12억 같았는데 6억까지 절반이 떨어졌었다. 근데 지금 그 아파트 7억 하고 있다. 이 논리입니다. 6억대일 때나 7억대일 때나 전세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매매 가격만 좀 올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갭이 조금 더 벌어졌죠. 이 갭에서 갭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면 지난번 그만큼은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하로 빠지기에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고 거기 들어가면 사겠다라는 세력들이 그 대기 매수 수요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를 염두에 둔 갭 투자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시고 또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주에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